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세액계산과 신고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수증자가 거주자인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하며 10년간 공제받을 수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처음 받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증여라면 동일인 합산이나 납부세액 공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첫 번째 증여가 아니라면 그 전에 누구한테 받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동일인 합산하고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승계 조건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서식 상속증여세 11번입니다. 상증법 시행규칙 서식 10번인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이며 부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도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이렇습니다. 뒷면에 작성 방법이 나오니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작성 방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표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평가명세서를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작성한 다음 앞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명세서의 작성 방법입니다. 신고서 뒷면에 필요한 코드 등이 있습니다. 코드는 보면 증여재산 구분 코드는 증여재산이냐, 증여재산 가산액이냐 등을 구분하고 재산 종류 코드는 증여재산이 현금,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 코드에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였는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는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였는지,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산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와 담보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됐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는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평가 기간 중 해당 증여재산의 매매, 수용, 공매, 경매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회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그 해당 증여재산과 동일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번, 2번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부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해당 증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번, 2번, 3번의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임대료 환산가액 등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례 1번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증여재산과 관련된 자료는 공동주택가격,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습니다. 증여일 전 6월부터 증여 후 3월까지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므로 8억 원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8억 원이고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가 거주자이므로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 공제는 기한 내 신고하면 납부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서식은 부표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공동주택이고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렇게 기재합니다. 신고서에서는 기한 내 신고인지 거주자인지를 표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주로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면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 또는 자녀가 되겠죠. 증여일자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계약 시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입니다. 증여재산가에 가세가액 8억 원을 기재하고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가세표준 2억 원, 산출세액 3천만 원입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공제율 3%입니다. 사례 2번은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첫 번째 증여가 아닌 경우입니다. 2013년도에 조부로부터 2천만 원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부와 조부는 동일인은 아니니까 증여세 과세가액 납부세액 공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증여재산 공제는 영향을 미칩니다. 세액 계산 시 조심할 부분은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2013년도 당시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조부로부터 주식 2천만 원을 증여받았을 때 당시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공제받았으므로 나머지 1천만 원은 공제 가능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5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 상향되어 추가로 2천만 원이 공제 가능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3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현금이고 현금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가액과 가세가액은 4천만 원이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비속 3천만 원, 과세표준은 1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100만 원이고 신고세액 공제는 3만 원입니다. 사례 3번은 부가 자에게 증여했는데 종전에 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와 모는 동일인에 해당되고 모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고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 가산하였으니까 납부세액 공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2억 원이고 동일인 합산으로 1억 원을 가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공제받은 3천만 원과 공제 확대로 인한 2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며 산출세액은 20%, 누진공제 1천만 원입니다. 납부세액 공제는 1차 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산출세액 700만 원과 한도액 계산하여 비교하여 적은가액인 70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 공제를 뺀 후 3%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재산 가산액을 구분하여 평가명세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 2억 원, 증여재산 가산액을 1억 원을 더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은 3억 원이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며 납부세액 공제, 신고세액 공제를 각각 기재합니다. 사례 4번은 부와 조부가 동시에 증여한 경우입니다. 부와 조부는 동일인은 아니지만 직계존속이니까 증여재산 공제를 안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였는데 부가 살아있으니까 세대 생량에 따른 할증가세도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자, 수증자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의 증여재산과 조부의 증여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부는 2천만 원, 조부는 3천만 원입니다.
조부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산출세액의 30% 금액을 할증하여 산출세액에 더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부와 조부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부의 신고서입니다. 부의 평가명세서는 생략하고 신고서 앞장만 보여주면 증여재산은 2,800만 원이고 증여재산 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신고세액 공제 3%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77만 6천 원입니다. 조부의 증여세 신고서입니다. 조부의 평가명세서는 생략하고 신고서 앞장만 보여주면 증여재산은 4,200만 원이고 증여재산 공제는 3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1,200만 원, 세대생략가산액은 30%인 36만 원입니다. 산출세액계에는 156만 원입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공제율 3% 적용합니다. 사례 5번은 임대보증금 채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되었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차감하는데 채무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임대보증금 채무가 3억 원이 있고 금융채무가 4억 원 있는데 4억 원은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으므로 보수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저당권 등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보수적 평가액은 개별주택가격과 임대료 환산가액하고 비교하는데 개별주택가격은 5억 원이며 임대료 환산가액은 6억 원입니다. 담보하는 채권액은 금융채무 4억 원과 임대보증금 3억 원을 합산하면 7억 원입니다. 따라서 7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채무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3억 원이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신고세액 공제 3%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은 7억 원이고 평가기준 코드는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입니다. 증여재산은 7억 원이며 채무 3억 원, 과세가액 4억 원이고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세율 20%이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은 6천만 원입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3%입니다. 사례 6번은 2016년, 2017년, 2020년 증여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부로부터 받았고 2017년도에는 조부모, 2020년에는 모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2017년 조부모는 동일으로 보니까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계산합니다. 부와 모는 동일이니까 모가 증여받았을 때에는 부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2016년)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고 신고세액 공제율은 당시 10%였습니다. 10% 적용하면 200만 원이 신고세액 공제됩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채무액은 3억 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5천만 원을 기공제받았으니까 적용할 금액이 없고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조부와 조무 증여 당시 부가 살아있으므로 세대생략 가산액을 더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의 30% 1,470만 원입니다. 2017년 신고세액 공제율은 7%입니다. 2020년 모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부의 증여재산 2억 원을 합산하고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 납부세액 공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2천만 원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가액 2천만 원을 적용하고 신고세액 공제는 3%를 적용합니다. 사례 7번은 2013년 조부, 2015년 모, 2020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인데 2020년 증여세 세액계산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하고 저당권 등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데 매매 등의 가액이 없으니까 보수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공시가액은 4억 5천만 원이며 임대료 환산가액은 5억 원입니다. 저당권 등 채권액은 임대보증금 1억 원이니까 증여재산가액은 5억 원입니다. 채무액은 1억 원, 모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1억 원을 합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5억 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차 조부 때 3천만 원을 공제받았고 모가 2천만 원 공제받았으니까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납부세액 공제는 모의 산출세액 800만 원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800만 원이고 신고세액 공제는 3%입니다. 사례 8번은 증여세 감면 사례입니다. 증여재산은 농지로 3억 원입니다. 증여재산 3억 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천만 원입니다. 감면세액은 5년간 1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구분 코드가 증여재산 영농농지입니다. 증여재산 과세가액 3억 원이고 감면세액에 4천만 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면은 세액감면 신청서를 신고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자, 영농자녀의 영농동사 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부표에는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격농민의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시기는 증여자인 자격농민 등이 그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격농민 등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